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사연과 함께 찾아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결혼 3년 차 30대 새댁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명절만 되면 부엌에서 고생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특별한 추석을 준비한 며느리의 이야기인데요. 혼자 희생하는 명절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웃는 명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된 30대 새댁입니다. 이번 추석에 시어머니와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사연을 보내요. 저는 3년 전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시댁은 시부모님 두 분만 계시는데 다들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 왔을 때부터 정말 잘해주셨어요. 첫 명절, 그러니까 결혼하고 처음 맞은 설날이 기억나요. 저는 정말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친구들에게서 명절에 시댁에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시댁에 가보니 상황이 달랐어요. 시어머니께서 이미 음식을 거의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얘야, 그냥 앉아 있어. 차례 지낼 때만 도와주면 돼.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넌 아직 서툴 텐데 뭐. 저는 그때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첫 명절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잠들기 전에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부엌에서 움직이시는 모습만 봤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밤늦게까지 설거지하시고, 그때는 그냥 어머니가 원래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두 번째 명절 추석이 왔어요.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미리 거의 모든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정말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저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의 손을 보게 됐어요.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굽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손이 불편하시면 제가 할게요. 괜찮아, 괜찮아. 익숙해. 그때 저는 조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명절이 다가왔어요. 이번 설날이었죠. 이번에는 제가 먼저 나섰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미리 와서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남편이랑 푹 쉬다가 와. 하지만 저는 명절 전날 미리 시댁에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부엌에서 밤 11시가 넘도록 음식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음식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넌 가서 자.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을 봤어요. 지쳐 계셨어요. 정말 많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일을 안 시키신 게 저를 편하게 해주려는 배려였지만 동시에 그건 어머니 혼자 모든 걸 감당하신다는 의미였다는 걸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혼자 명절을 준비해 오셨을까. 시아버지도 남편도 모두 부엌 일은 어머니가 다 하시는 줄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 엄마? 괜찮으시던데? 아니야, 전혀 괜찮지 않으셔. 매번 혼자 다 준비하시잖아. 그래도 엄마가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게 문제야. 어머니가 혼자 감당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달라지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추석 일주일 전에 시댁을 찾아가서 가족회의를 제안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번 추석은 좀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요? 다르게? 무슨 말이니? 명절 음식을 간단하게 준비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놀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음식이 부족하지 않을까? 어머니, 명절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어머니께서 혼자 준비하시느라 너무 힘드시잖아요. 남편도 거들었어요. 엄마, 저도 이제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엄마만 고생하셨어요.
시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래, 당신이 매번 혼자 다 하니까 내가 봐도 안쓰러웠어. 결국 우리는 이번 추석을 간단하게 준비하기로 했어요. 음식을 잘하시는 어머니는 메인 요리 몇 가지만 준비하시고 저는 간단한 반찬들을 맡을게요. 그럼 나는? 시아버지께서 물으시자 남편이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설거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차례상 차리는 것도 도와주시고요. 그래, 알겠다.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남편도 역할을 자청했어요. 저는 장보기하고 청소할게요. 그리고 엄마 도와서 음식도 만들고요. 시어머니가 감동하셨는지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 다 같이 한다니. 어머니, 이게 정상이에요.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이번 추석은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하기로 했어요. 추석 당일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저는 추석 당일에 특별한 계획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차례를 지내고 가족 모두가 함께 정리를 할 때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은 아버님이랑 시간 보내. 나는 어머님이랑 나갈 거야. 응? 어디 가는데? 비밀이야. 어머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저랑 잠깐 나가실래요? 나가? 어디? 그냥 우리 둘이요. 명절인데 어머니는 늘 집에만 계시잖아요. 결국 시어머니와 함께 나왔어요. 먼저 간 곳은 예쁜 브런치 카페였어요. 여기가 어디니? 어머니, 맛있는 거 먹어요. 항상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 밥만 차려주시잖아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점점 편안해지셨어요. 와, 정말 예쁘네. 이런 곳이 있었구나. 그 다음은 영화관에 갔어요. 영화를 보면서 시어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드라이브도 했어요. 강변을 따라 차를 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얘야, 오늘 정말 고마워. 이렇게 나와 본 게 정말 오랜만이야. 어머니, 저야말로 항상 감사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머니도 명절에 쉬셔야 해요. 그게 쉽지 않지. 이제는 우리 모두 함께 할 거예요. 어머니 혼자 다 하시는 게 이상한 거예요.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맙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해 줄 줄 몰랐어.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명절이 고통스러운 날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녁 때쯤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여유롭게 주요 음식 몇 가지만 준비하셨어요. 시아버지도 열심히 도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나름 재미있네. 왜 진작 안 했을까? 여보, 정말 잘하시네요. 시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일하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혼자 부엌에서 고생하시고 나머지 가족들은 TV 보거나 쉬었는데 이제는 정말 달라진 거예요.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 우리 며느리 아들 덕분에. 시아버지도 기뻐하셨어요. 그래, 당신도 좀 쉬어야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자. 남편도 저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여보, 엄마가 정말 좋아하시네. 오랜만에 저렇게 웃으시는 거 봐. 응, 나도 정말 기뻐. 식사 후 설거지도 모두 함께 했어요. 시아버지가 설거지를 하시고 남편이 닦고 제가 정리하고 시어머니는 편하게 앉아서 지켜보시면서 가끔 조언해 주시고. 아버지, 그릇은 이렇게 하면 돼요. 오, 그렇구나. 정말 새로운 명절 풍경이었어요. 그날 저녁 모두 함께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 명절이 이렇게 편하고 좋을 수도 있구나 싶었어. 시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모두 조용해졌어요. 엄마, 그렇게 힘드셨어? 남편이 놀라서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응, 수십 년 동안 혼자 준비하느라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며느리한테 일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어머니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고맙다 얘야.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명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음 명절에도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기로 했어요. 가족 모두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음식을 잘하시는 분은 음식을, 서툰 사람은 설거지나 청소를 모두가 함께 웃으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데이트를 한 것도,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명절 준비 방식을 바꾼 것도. 명절은 누군가 혼자 희생하는 날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웃고 행복해야 하는 날이잖아요. 이제 우리 가족의 명절은 정말 달라졌어요. 모두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정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편안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앞으로도 시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는 곳도 가고. 시어머니도 당신의 인생을 즐기실 자격이 있으니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시댁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조금 무섭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어머니가 제 친정어머니만큼 소중한 분이에요. 시어머니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는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그리고 어머니도 명절을 즐기세요. 부엌에만 계시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세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사랑해요, 어머니.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따뜻한 이야기였죠. 명절만 되면 부엌에서 고생하시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특별한 외출을 선물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며느리의 마음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무엇보다 명절이 누군가 혼자 희생하는 날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하는 날이라는 메시지가 정말 의미 있었어요. 요즘에는 명절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 같은 말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이 가족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간단하게 준비하고 함께 일한다면 명절이 정말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특히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나눠서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음식을, 서툰 사람은 설거지나 청소를. 이렇게 모두가 참여할 수 있잖아요. 이런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시어머니께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한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가족 간의 배려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고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